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짱이야. 새벽 5시 반 제임스 식구들이 검암역에 모였습니다. 다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액션캠까지 사버린 우리 대표님. 신기한 것을 보자 마냥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물 건너가는 거라서 그런지 출국 수속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외 나들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유, 짱이야. 제임스의 마스코트 김 팀장님은 첫 해외 나들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비행기가 일본을 향해 움직입니다. 앉자마자 자는 귀염둥이 유리야. 너 모공과 뾰루지 찍히고 있다? 이번 일본 여행은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해 일이 커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처음 워크숍은 양수리에 가서 ATV를 타자고 했던 것에서 일이 점점 커지더니 제주도를 넘어 일본에까지 날아가게 됐지요. 뭐든 한다면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은 덜컥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버렸답니다. 인천공항 날씨는 흐렸는데 구름 위로 올라오니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참 바다 위를 날고서야 일본 땅으로 비행기가 내려갑니다. 우와, 일본이다. 곤니치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통과해 도쿄로 가는 열차를 타야 합니다. 여행자 교통카드를 3,500엔이나 주고 샀습니다. 지하철 몇 번 타는데 4만원이나 내야 한다니 참 일본 물가가 무섭습니다. 나리타에서 도쿄까지는 지하철이 아닌 단번에 가는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1,500엔이나 하네요. 1시간 정도 가야 한답니다. 옛날 전철표 같지 않습니까? 나리타 공항에서 아사쿠사까지 가는 티켓입니다, 이게. 현 팀장님, 나리타에서 도쿄까지 가는 티켓입니다. 아, 무식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나라 농촌 풍경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드디어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하철 투어입니다. 그런데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죠? 일본 지하철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쿄에서 아사쿠사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몇 정거장 안 돼도 갈아타는 곳이 복잡해 몇 번을 왔다 갔다 헤매고서야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 느낌은요, 그냥 한국의 지하철의 글씨만 일본 글씨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사쿠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사쿠사는 오래된 사찰이 있어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갈증이 났는지 음료수부터 뽑습니다. 그 옆에 훈남 인력거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혼자 왔으면 훈남 오빠 인력거를 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사쿠사 역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아사히 맥주 본사가 나옵니다. 다리 밑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유람선이 지나다닙니다. 낭만적인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 똥이 아사히라는 저렴한 멘트를 날려주는 유리양. 그러고 보니 통각기 또한 유리 나이스. 식당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다시 역 주변으로 왔는데 한글로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이라는 글씨를 보고 찾아간 소바집. 일본은 정말 자판기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식당이 다 저런 자판기로 표를 뽑고 주문하는 형식입니다. 500엔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도 온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 소바를 먹고 나오자마자 우리 대표님 당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8전병 같은 걸 사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달지 않고 맛이 괜찮았습니다. 아사쿠사 역 주변이 관광지가 된 것은 바로 센쇼지라는 크고 오래된 사찰 때문입니다. 이곳이 센쇼지입니다. 제임스 일행은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기도를 하고 향불 연기를 쐬며 무병장수를 빌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숙소를 못 찾았거든요. 제임스 일행이 하룻밤을 보낸 숙소는 아사쿠사 역에서 약 800m 정도 걸어야 합니다. 단파 전병을 먹은 지 10분도 되지 않아 대표님은 일본표 붕어빵이 한국과 다른 점을 연구한다며 신기한 척 하고 구입합니다. 일본 붕어빵은 그냥 비싸기만 합니다. 한 마리 한 700원 정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일본식 숙소를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현대식입니다. 로비에는 이상하게 다리 달린 물고기가 제임스 일행을 반겨줍니다. 우밀조밀한 통로를 따라 방으로 올라가 보니 깨끗하고 정갈한 2칸짜리 방이 나옵니다. 일정이 바빠서 짐만 내려놓고 바로 우에노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꼬마가 울트라 가면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카메라를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죠? 어딜 가나 아이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숙소에서 다시 아사쿠사 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니 일본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우에노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김의 어이없는 군것질.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우리의 시장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기타 운송되는 게 오토바이 거리로 잘 알려져 있는 우에노. 하지만 제임스 일행이 직접 체험한 우에노는 오토바이 거리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야말로 시들어버린 우에노였습니다. 간혹 나타나는 바이크샵들로 활기라고는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에노는 정말 대단한 거리였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우리는 퇴계로 바이크 거리도 우에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라 지하철 타고 우에노에서 바이크샵 찾는다고 죽어라 걷기만 했습니다. 간혹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델을 직접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쇼핑카트 같은 것에 태워서 6명 정도씩 이동하더군요. 색다른 풍경입니다. 볼거리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락의 도시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음주 타임. 모터사이클 거리에서 모터사이클을 집중 단속하는 모습은 우에노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에 도착했습니다. 우에노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그냥 주말의 명동 정도? 혹은 홍대와 같은 분위기 같았습니다. 술집도 많고 밭도 많았습니다. 술을 먹기 전 식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덮밥이었는데 맛은 좀 짜더군요.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건배.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주인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은 안주도 많이 시키고 술도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사람들은 남녀를 따지지 않고 술 한잔 시켜 4시간, 5시간씩 버틴다고 하네요. 그러니 술집 주인이 한국 사람을 좋아할 만하죠. 4가지 정도의 안주를 시켰는데 한결같이 맛은 있는데 다 짜네요. 거나하게 한 잔씩 하고 그 비싸다는 도쿄 택시를 큰맘 먹고 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일행을 위해 대표님의 서비스였죠. 숙소인 아사쿠사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하지만 고가도로 위의 야경은 꽤나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본 택시는 답답할 정도로 정속주행을 한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택시와 배틀을 벌여도 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야에서 아사쿠사까지 택시 요금은 6,400엔, 거기에 전용 도로비 700엔까지. 비싸긴 비싸네요. 숙소에 도착해 술이 모자란 열혈 멤버들이 이 차를 감행합니다. 일본에서의 첫날은 피곤하지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이러고들 계십니다. 코를 골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2시간도 못 잤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임스 모터사이클 일본 투어기 2탄에서는 일본의 아메리칸 커스텀 전문 업체 SCM을 찾아가 일본식 수제 커스텀의 진수를 전해드립니다. 2탄을 기대해주세요. 커밍 순.